저는 법원에서 말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 서면 진실을 말한다고 믿으시지만 제가 받아 적어온 것은 언제나 발화된 문장, 그 문장들 사이의 침묵, 그리고 침묵 이후의 한숨이었습니다. 진실은 보통 그 한숨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과 복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도 말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날짜, 시간, 냄새, 그리고 말의 간격을요. 남편이 야근이라 말하던 그 봄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셔츠에서는 제가 쓰지 않는 향이 났습니다. 라임과 머스크가 섞인 가벼운 향이었고 손목에서는 약하게, 칼라에서는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응급입원 환자 때문에 늦었어. 익숙한 변명, 익숙한 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계를 보았습니다. 향은 스스로 시간을 말해주니까요. 손목엔 보통 3시간, 칼라엔 5시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향은 거의 같은 시각에 집안을 통과했습니다. 거짓말이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의 카드 명세서를 보는 일은 제 직업과 무관했습니다. 다만 우리 가정의 장부를 챙기는 사람으로서 저는 숫자를 믿는 편입니다. 병원 복지카드와 개인 신용카드. 항목은 달랐지만 시간표는 겹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구역, 서로 다른 식당의 영수증. 합리적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저는 탐정이 아니고 불법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적장부가 말해주는 상식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한 번만 묻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은 캐묻는 일이 되니까요.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임지아 씨 아세요? 그는 미간을 조금 모으고 준비된 사람처럼 답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네. 사람은 모르는 것을 그렇게 또렷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말에는 보통 탐색의 호흡이 실립니다. 그날 그의 호흡은 미리 연습해둔 배우처럼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제 기록장 한쪽 구석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곧 선이 되고 선은 결국 지도를 그릴 것이라는 예감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뒤를 밟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의 오프닝 날 저는 한 걸음 뒤에서 불빛을 보았고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작품을 보지 않았고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손등을 스치듯 잡는 손목, 어깨 위로 기울어지는 고개, 웃음의 간격.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종종 사진보다 정확합니다. 삭제 버튼이 없으니까요. 저는 대학 동기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질문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혼? 폭로? 아니면 복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요. 그런데 무너지기만 하는 복수 말고 제가 다시 서는 복수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부터 세우자. 진실 이익 명예. 그리고 불법은 하지 않는다. 증거는 공적 문서로만. 아이는 보호한다. 세 줄의 규칙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수의 끝이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나의 일상 복귀여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문장으로 배웠습니다. 첫 단계는 진실을 움직이는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출장을 병원 회계와 대조했고 의료기기 영업일정 공지를 회사 HR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윤리위원회에 배우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한 질의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질문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답을 요구하니까요. 내부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몇 개 프로젝트가 보류되자 그는 처음으로 늦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오해야. 회사 사람들과 단체로 움직였어. 그는 조용히 설명했고 저는 프린트를 건넸습니다. 단체 명단에 없는 그의 이름 대신 반복되는 타인의 이름. 그는 종이를 내려다봤고 저는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앞으로의 반전과 결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정도의 문제로 도망칩니다. 진실만이 사실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 초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행복하던 얼굴보다 더 눈에 들어온 건 제 손의 각도였습니다. 남편의 팔을 감싸던 손, 조심스럽게 기대던 어깨. 저는 그때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세였구나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일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꺼내는데 3분, 사인하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긴 세월이 그 30초 안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온이의 양육권은 제게, 주거권 보장과 교육비 전액 부담, 그의 명예는 보호 대신. 윤리위가 묻는 질문에는 거짓 없이 대답할 것. 그에게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장이 아니라 제안서예요. 서로를 안전한 쪽으로 옮기기 위한.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끝났다는 말만 했죠. 윤리위 회의실에서 저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날짜, 장소, 결제 일정. 감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충분히 시끄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복도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가해자의 회복이지 피해자의 치유가 아니니까요. 치유는 대개 더 조용한 이름을 갖습니다. 정리, 분리, 휴식. 저는 그 단어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며칠 뒤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임지아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얇은 노트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도 모르는 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USB에는 문자 백업과 일정표, 계약서 사본, 몇 개의 짧은 녹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짧게 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벼랑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용서나 분노 중 어느 것도 제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록은 판단보다 오래갑니다. 협의는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건은 처음 제안과 같았고 일부는 제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어떤 기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뉴스로 바꾸는 일에 제가 선뜻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온이의 전학 서류에 사유를 이사라고 썼습니다.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결정을 최소한의 단어로 줄이는 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호였습니다. 이사 첫 주 집은 비어 있었지만 공기는 가벼웠습니다. 아니, 비어 있음이 우리에게 가벼움을 선물했습니다. 다온이는 새로운 책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새로 산 하얀 시계를 벽에 걸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직업은 말을 기록하는 일이지만 저는 그날부터 소리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초침, 아이의 발걸음, 저녁 물 끓는 소리, 밤의 창문을 스치는 바람. 진실의 볼륨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지? 다온이는 어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말이 늘어날수록 감정은 규명이 어려워지니까요. 간단한 문장은 안전합니다. 그는 한 번 더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사과의 무게를 저울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울은 이미 충분히 오래 제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기록장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덮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저는 남편에게서, 과거의 저에게서, 그리고 한때의 사랑에서 조심스럽게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는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리였습니다. 파손된 그릇의 날카로운 조각을 하나씩 치우고 남아있는 조용한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 그렇게 집은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전학 첫날 아침 다온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거짓말은 왜 금방 들키는 거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소리를 남겨. 엄마는 그 소리를 듣는 일을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전하겠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언젠가부터 제게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은 거창한 복수의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모으고 시간을 아끼고 명예를 지키는 과정 끝에서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 늦었던 밤, 제가 향을 맡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조금 더 늦게 알았겠지요. 그러나 결국엔 알았을 겁니다. 거짓은 반드시 소리를 남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이 그렇고 제 삶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저녁이 오고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저는 아이의 숙제를 봐줍니다. 맞춤법을 고치고 글자 사이의 간격을 살피고 문장 뒤에 쉼표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쉼표는 왜 필요한 거야? 저는 대답합니다. 사람이 숨 쉬어야 하니까. 문장도 숨을 쉬어야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쉼표를 찍습니다. 오래 숨 참았던 사람이 처음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처럼 그 쉼표는 제게 작은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직도 그 노트를 꺼내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유서. 저는 그 제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는 벌로 끝나지 않고 기억으로 끝나야 하니까요. 기억은 누군가를 영원히 유죄로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길로 걷지 않기 위한 이정표가 됩니다. 저는 그 이정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꺼내보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외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적어둔 문장을 조용히 읽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정확했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걸었고 충분히 조용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서명을 합니다. 법정에서 수없이 보아온 서명과는 다른 조금은 흔들린 글씨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지금의 저를 증명합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제가 배웠다는 증명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기록을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햇빛이 가장 먼저 책상 모서리를 만지는지, 아이의 웃음이 저녁이면 몇 번쯤 복도에 메아리 치는지, 제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고요해지는지. 이 기록에는 혐의도 신문도 판결도 없습니다. 오직 생활과 호흡, 그리고 작은 기쁨들이 있을 뿐입니다. 복수의 끝에서 제가 얻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것뿐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완전히 제 목소리로 낭독할 수 있는 하루. 그러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 앞에서 흔들리시더라도 제발 스스로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사실을 모으고 시간을 아끼고 명예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쉼표를 찍으십시오. 사람도 문장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숨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저는 그 증인이며 제 삶의 기록자입니다. 오늘의 기록을 마치고 심호흡을 한 번 더 합니다. 초침이 한 번 움직이고 밤은 아주 천천히 깊어집니다.